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40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신엽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40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60대가 우리 강신엽 TV 또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물론 70대도 계십니다. 근데 40대는 상대적으로는 적은데요. 왜 그러냐면 40대가 좌편향적이기 때문이죠. 소위 일찍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대와 50대에 아주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소위 전교조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1번 찍는 사람들입니다. 1번 찍는 사람들이 그런데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찍어줬더니 하는 꼴을 보니까 그야말로 서민 잡는다는 겁니다. 서민이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서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게 우연히 막 올랐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서민이야. 그러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뭘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서민 아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집 팔아서 어디 갈 겁니까? 애들은 키워야 되고 보금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 집 팔아가지고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 야, 너 서울에서 집 하나 팔으면 지방에 가서 여러 채 사니까 그리고 너 집값 올랐으니까 서민 아닌 거야. 글쎄요. 그게 맞습니까? 바로 지금 40대인데 일찍인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속았다라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이 망할 거다. 이재명이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호재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갖고 말이죠. 지금부터 지방선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때보다 더합니다. 문재인보다 더하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을 지금 또 특히 수도권 서울 사람들을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다. 범죄자 취급. 아니 언제 내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느냐. 그냥 집값이 지가 알아서 오른 건데 거기다가 너 투기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눈초리. 그러니까 무슨 보유세를 올리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고 팝니까? 물론 현금 갖고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거래가 줄죠. 급한 사람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보유세를 이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재명이가 원래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놓고 나서 보유세를 매기면 난리 날 것 같거든. 그러면 여론 다 돌아섭니다. 그러면 서울이고 뭐고 저 이재명 지지율 40%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질까 봐 보유세는 참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출을 옥죄였죠. 25억이 넘으면 2억까지만 15억이 넘으면 4억까지만 대출해준다. 그 얘기는 서민이나 청년은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그 밑에도 6억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서울 집 사기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 돈이 10억 있어야만 이게 엄두를 낼 수 있는 겁니다. 1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무슨 10억 알기를 갖다가 무슨 애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가 봅니다. 민주당 것들 말이죠. 지금 일찍이라는 사람이 40대인데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기꾼이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세금 내려면 허리띠 도철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1번을 찍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평균 인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평균적인 시각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펌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40대 가장입니다. 20대 중반 좋은 학벌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해외 파견까지 다녀오면서 알뜰살뜰하게 돈도 조금 모았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참아가면서 멋진 미래를 꿈꾸며 인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재밌게 살지도 못한 것 같네요. 30대 초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작은 집을 신혼집으로 마련하면서 약간의 빚을 지기도 했어요. 내 집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처음부터 집을 갖고 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너무 이뻐서 둘째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욕심에 감사하게도 매매했던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기존 집을 팔고 조금 더 좋은 동네로 빚을 조금 더 지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아타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 잘 나가는 사람이죠. 아내와 저는 그 흔한 명품백 같은 물건 하나 없이 묵묵히 대출 갚아가면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읽어주고 싶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문제라고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사는 동네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집값도 어느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정부에 의해서 투기권 신문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저희 네 가족의 보금자리는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어디 같아요? 인적 자원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한 몫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고 학원비 내가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알뜰살뜰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그만큼 또 지금 보유세를 내라는 말이 들리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 급격한 집값 상승을 원하지도 않았고 저희가 투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혹자의 말대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는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 미리미리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심한 규제로 거래조차 막는 수준으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등 세금도 올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유세 등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소비를 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소비 안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요. 조금이라도 더 지금 소비를 줄여서라도 보유세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그러면 뭐 소비하라면서 맨날 뭐 소비 하라고 뭐 쿠폰까지 나눠주고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보유세를 올리면 그러면 보유세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도 못 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세금을 내기 싫으면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떠나든 임대로 살든 무주택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당신들의 자녀는 외국에서 출처도 할 수 없는 돈으로 유학도 하고 고스펙을 쌓고 당신들의 자택은 상급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민주당 것들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은 출처도 알 수 없는 돈으로 유학도 하고 당신들 자녀들 말이야 고스펙 쌓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미사력을 동원해서 당신들의 행태를 포장하려고 해도 그건 모순일 뿐입니다. 경멸스럽다 못해 추악합니다. 서민들을 위하는 척, 약자를 위하는 척하며 표 관리하는 것도 역겹습니다. 표 관리. 결국 이재명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1번을 찍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도라고 말하죠. 이 사람 완전 일찍입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고 2번을 찍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후회할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1번 찍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입니까? 저는 앞으로의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할 여유도 없고 소비를 늘릴 여력도 없습니다. 소비를 줄여서 어떻게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 낼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이유 없이 남발이 되는 세금 때문에 제가 버는 임금이 점점 더 가치 없는 숫자가 되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부디 하늘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게 돌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그냥 들이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면 이재명을 좀 까야 되는데 이가 일찍이라서 이재명은 안 까고 말이죠.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1번이 잘한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난리 나니까 이제 다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 40대가 돌아서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원래 문재인도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본들이 돌아섰죠. 그때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다시 또 이재명이 지금 부동산을 갖다 건드렸다가 40대의 일찍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폭망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을 또 건드렸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급을 할 수 있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집을 지을 능력도 없고 결국은 오로지 대출을 규제하는 거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집을 짓는 건 능력이 필요하지만 대출 규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일찍들의 지금 생각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